공사의 부채 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향후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공사의 인력이나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전문성이나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재의 교통공사의 부채는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50% 수준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서 국가산업단지의 소유 재원을 공사채로 발행을 할 경우에 우리 공사의 부채율은 약 170% 정도까지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산단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마냥 이게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거나 토지가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점차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행안부의 부채 기준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 230%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타 개발공사에서도 공사채를 활용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공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현물출자로 받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분양을 해서 그 토지 분양 대금을 가지고 이제 국가산단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 현금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공공시설 복합단지도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아마 2027년경부터는 이제 현금이, 공사채를 제외한 현금이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그때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외부 견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로 거의 시의 그 업무 추진 프로세스나 아니면 행안부의 각종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내규나 이런 것이 다 그 조치가 되어 있고요.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성장본부의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1명이고요. 4명의 여유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개발금융팀이라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팀이 지금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보상팀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집행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거의 그 시의 그 통제 기준이나 이런 거와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책임지고 우리 그 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미 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종합감사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부채 관리 계획이나 적극적인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채 관리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 네, 이건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또 도시교통사의 부채 중에 대행사업 관련 예수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한 관련 리스크는 낮기는 하지만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건 우리 남동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요.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분명히 필요한 건 알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상원위에 올라온 조례와 저희들한테 올라온 동의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이 산단에 대한 보상 비용이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될 테고, 그리고 또 지방공개업법에 의하면 부채 비율이 그 2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총 부채액이 2천억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행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난해에 그 보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상권위에서 426억 원의 출자 동의를 그 현금으로 출자하는 출자 동의까지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부디 현물 출자로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426억의 출자만 하면 그럼 국가 산단을 다 추진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26년도에 또다시 현금 출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현물 출자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의 추가 출자를, 물론 이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추가 출자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로 보면 더 이상의 추가 출자 없이도 국가 산단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출자와 관련돼서도 계속 매년 공사에 출자를 해야 된다는 시의 부담, 또 의회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제 다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공사가 교통 관련한 업무만 이제 주로 하고 개발 쪽도 일찍이 준비는 하셨지만 이렇게 큰 크기는 처음 사업하시는 거 아닌가요? 국가산단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흐름이 공공시설 복합 단지 분양이 아주 잘 유연하게 잘 되어서 그 분양 대금으로 국가산단 보상을 하고, 이 흐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제 또 저희들은 어린아이 보듯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개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치로 흐름을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사업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21년부터 개발 사업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을 대행 사업으로 맡아서 추진을 해왔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상, 위탁 보상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산단이 사실은 덩치가 이제 커서 그렇지 규모가 크고 한 부분은 있지만 네. 그 프로세스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회나 뭐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뭐 27년, 28년이면 완성되고 하는 그런 여건에서 보면 토지 분양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이건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율 170%로 예상이 되어지고 향후에 230%까지는 행안부가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채 비율 허용 한도가 다소 안정적이긴 하나 이
불안과 걱정은 감출 수가 없네요. 매사에 좀 저도 좌우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금융과 관련돼서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하고 네.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또 점점 이제 하향 추세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대한 그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자산 규모를 부풀려서 법정 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이제 기관들이 전국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사채로 승인 후에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승인 조건 등 이행 실적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감사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야기되지 않게끔 미리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상건위에서 주신 자료를 좀, 상건위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좀 보니까 그 공사의 2023년에서 2025년도에 부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97%였던 게 19%, 20%까지. 그건 이제 그때 공사의 자산이 커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는 있겠죠. 네. 네, 부채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사채 발행은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사업들이나 고민하고 계셨던 거, 현물 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셨던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이제 떠안기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 요거는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2026, 2027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실까요? 네, 앞으로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말고 좀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채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사에서 자체 사업에 의해서 부채율이 이렇게 그 높낮이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회계 결산 과정에서 시에서 받은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부채 항목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출금을 받았는데 상반기 결산에서는 부채 비율이 50%가 되고, 또 하반기 결산에는 그 시에서 받은 사업비나 전출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면 부채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실제 우리 공사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부채율은 현재까지는 없었고, 공사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그 공사채는 그 목적 사업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안부에서도 공사채 승인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채로 발행을 해놓고 이 공사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그 공사채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그 투자돼서 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그 시나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산단이 추진이 되면 2027년경부터는 우리가 26년도에 국가산단 착공 예정돼 있고 27년부터 이제 토지 분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은 29년 말 아니면 30년 초에는 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 공사의 목표는 30년까지 그 산업단지를 모두 분양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업무 추진에 매진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이제 분양 리스크라는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30년 경에 그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뭐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 그 앞으로 자족 도시 또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더라도 국가산단을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우리 공사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년도 12월 17일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었어요. 세종 공공시설 복합단지 경기 침체 직격탄에서 입주 약속을 했던 교육청이 네, 이제 재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날 때마다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올곧게 100% 완전하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대안이 미리 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이 안 됐었을 땐 대안 1을 얼른 투입하고, 아니면 대안 1에 문제가 있었을 땐 대안 2를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요? 예. 그 지금 교육청에서 한 50% 정도 되는 그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처음에는 이제 그 토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뭐 교육청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 공사에서도 지난 1월달에 그 국내에 약 750여 개 그 공공기관에 지금 수요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그 중에 한 5개 기관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우리 시의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그 계획대로 건립되고 하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겠다. 그래서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빨리 그 토지를 분양하기 위한 조급함보다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을 투입하는 시기는 우리가 2027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우리 도시교통공사의 운영이나 자산이나 이런 경영은 어떠신가요?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교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된 교통 사업이라서 대중교통 사업이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영 성과가 그렇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공사의 개발 분야가 제자리를 찾고 그 스스로 그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정도로 성숙이 된다면, 또 사회공헌 사업이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그 우리 공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단계까지 도달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가다 부다보다는 뭐 당연히 저희 시에 생기는 뭐 중요한 한단에 대한 저희 보상 때문에 저희 시가 출자를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상건이 2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상건위에서 다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보기로 넘겨서 우리 시 예산 담당관으로 배속이 되며 이제 행보기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에 되게 중요한 산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이 필요한 금액들을 사실 예상을 하고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더니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너무 다 기다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1,00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현물 출자하면서 이 또 보상을 기다리시는 시민분들께 빨리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앞에 서두가 좀 길었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 조금 더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건위에서는 상건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뭐 상건위는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급작스럽게 뭐 수개월 전, 뭐 몇 달 전, 뭐 아무튼 근접 시기에 이게 행보기로 넘어오면서 행보기 의원님들도 공감은 다 하세요. 당연히 현물 출자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도 다 하고 있고 당연히 가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좀 서운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현물 출자라든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거 통과를 시키다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범이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이해를 했고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도 했고 이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저희도 도와드린 부분인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하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 많은 돈을 저희가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튼 현물 출자를 하고 난 후에도 저희는 우려스러운 게 더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복지 예산이라든지 시의 예산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산단이 성공리에 맞춰져야 세종시 도시교통공사도 사실 도시공사, 교통공사로 따로 이제 좀 분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15%라는 사업 금액을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큰 돈이죠. 많은 돈을 하고 나서 저희도 개발 이익이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장님이 그때까지 계셔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실장님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잘 봐주시고 예산 담당관님도 이제 오신지 뭐 예산 통이시잖아요. 오셔갖고 또 진급도 하셨고 이 부분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 또 계신 또 산단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 부분은 잘 감정평가 받으셔서 아마 보상하는 내내도 사실 잡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폐업 수준을 밟는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미처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현물 출자는 시작입니다. 이거 우리 시에 되게 소중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서 그리고 뭐 저희 윤봉진 본부장님 뒤에 계시지만 또 도시교통공사 이사장님도 또 이 개발 쪽에 또 특화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다 같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 도시교통공사가 저희 산하 기관은 아니거든요. 행보기에서는. 근데 대신 이 금액들이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도 뭐 예산 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계속 의회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아마 보상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LH하고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보상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실시를 했고, 이제 앞으로 그 열람 공고 기간 내에 그 편입 토지 지작물 소유자분들께서 그 제출하신 이의 신청 건이 있습니다. 그게 약 4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관련돼서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데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상 절차가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우리 사업 시행자가 한 개 기관, 그리고 세종시에서 한 개 기관,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기관 한 개 기관, 총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3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보상 가격을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보상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빠르면 6월 달 경에 보상이 시작이 될 것 같고, 늦더라도 뭐 한두 달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 8월이나 9월경부터는 보상을 시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LH와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상 기간은 글쎄 지금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편입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보상에 응해 주시는 비율이 높으면 한 1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년 안에 보상이 끝나면 26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